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저희들은 국회법 24조에 따라 선서를 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헌법기관이 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2년 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이 헌정질서가 백척간두에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는 국회의 심의권과 부서권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적 통제 장치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형식과 절차가 모두 위반된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긴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공범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밤에 회의를 통해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 행위를 선언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계엄체제에 협력한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을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 결의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 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신 22대 국회에 뒤늦게만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적 수단적 존재입니다. 목적적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행복과 자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임을 명시하고 오늘 선서한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가 이익을 최우선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영길 의원님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과연 우리는 경제력은, 외교력은, 군사력은 가지고 있는가?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둘째, 결국 경제력이 핵심일 텐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새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잠재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셋째, 왜 국가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20위에서 32위의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서,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료와 노후의 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정치권은 뭐라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가 싹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 그 답변을 함께 찾아나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함께 토론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 276표 중에서 267표를 얻은 조정식 의원이 국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조정식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정식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하고 가요. 축하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당선 인사 전에 서울 소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8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 수호 국회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이 이곳 국회에서 살아 숨쉬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한 그날 밤 우원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두려움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국민과 국회가 함께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만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4.19 혁명,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켰고 호국 영령과 민주 열사들이 남기고 간 사명을 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원식 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께서 지켜주신 민주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은 비정상에서 정상화의 길로 빠르게 들어섰으며 전 세계의 K민주주의의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년 사이 세계 13위에서 6위로 도약했고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고 한류의 매력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과 복합 위기의 한복판에서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AI 로봇 혁명으로 산업과 노동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던 일자리가 오늘 흔들리고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시대를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위기 대응 체제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와 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득 분배율 약화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헌법 정신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일주체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다중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4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효능 국회입니다.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통과로 국민께 정치의 효능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완결성을 갖추겠습니다. 단 하나의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주권 국회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박람회와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청원 심사를 실질화하겠습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여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도약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한 발 앞서겠습니다. 미래도약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량을 뒷받침하고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입법을 적시에 추진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회의 AI 전환을 추진해 입법 생산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넷째, 국익 외교 국회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와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가 정부 정상 외교, 공공 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 전략의 3대 축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외교를 체계화하고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 홍보 및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가 4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입니다. 현 헌법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삼권 분립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원칙을 명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합니다.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합시다. 이번 22대 후반기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서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회의장은 가장 앞장서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꾼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 내내 가슴에 새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국민 통합과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